이제 소프트웨어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자, 비트맵 이미지를 회전시켜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rivate void 위에서 정의하려고 했던 transform 이미지 비트맵이 되겠네요. 자, 이게 파라미터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객체를 봤는데 이거는 각각의 child 객체가 될 거고요. 자, 아이템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t라고 하는 거 전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rotation, angle이라고 하는 값을 파라미터로 받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을 위한 각도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카메라.save라고 하게 되면 카메라에 설정된 값을 이제부터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요. 자, 설정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t.transformation에 get matrix라고 하면 매트릭스 객체를 참조할 수 있어요. 매트릭스는 이미지 변환 같은 데 사용되는 객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자, 이거를 그냥 매트릭스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이미지 매트릭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 child.get layout params.라고 하고, 자, height라고 하게 되면, 자, 이 child가 사용하는 layout params의 height 값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미지 height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저기 이미지가 되겠죠? 이미지 뷰를 우리가 쓸 테니까. 그 다음에 이미지 width라고 하는 거는 child.get layout params.width 이렇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rotatio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mass.abs라고 하고 rotation angle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transl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0.0f, 0.0f, 그 다음에 100.0f를 입력을 해봅니다. xy g 값인데요. g 값은 앞으로 더 튀어나오게 돌출되게 하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이동하는 거를 지금 조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라고 해서요.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맥스 로테이션 앵글보다 작을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줄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float라고 하고요. 자, zoom amount. 자, 로테이션 앵글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줌되는 거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를 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float라고 하는 걸로 캐스팅해서 봤는데요. 자, 우리가 max zoom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값에 곱하기 1.5 정도 줍니다. 자, 여기 입력하는 이런 1.5나 뭐 이런 값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씩 바꿔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되고요. 자, 0.0f, 0.0f, 그 다음에 줌 어마운트로 해서 마찬가지로 앞으로 돌출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이번에는 rotate y라고 하는 거. 자, x가 뭐예요? 가로 방향. y는 세로 방향으로 얘를 회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otation angle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get matrix라고 해서 여기다가 matri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카메라 이 매트릭스 쪽에 그 설정 값이 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카메라의 매트릭스를 자, 여기다가 넣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줬는데, 자, 그 매트릭스에 지금 카메라 쪽 거를 넣어준 거죠. 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 pre-translate라고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해서, 자, 이미지 width라고 우리가 찾아냈던 값에 나누기 2. 자, 콤마, 마이너스라고 해서, 자, 이미지 height라고 하는 거에 나누기 2. 자, 이렇게 하면, 자, 일정 위치로 얘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matrix. 자, post translate라고 해서, 자, 이제 그냥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미지 width 나누기 2, 콤마, 자, 이미지 height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카메라.restore 하면 자, 원래 상태로 다시 복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넣는데요. 이 코드가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자, 트랜슬레이트 메소드, 그 다음에 로테이트 메소드, 그 다음에 자, 스케일 메소드 이런 것들을 자, 사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걸 몇 번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걸 대충 이렇게 정의를 했다. 자, 수치값이나 이런 것들 바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입력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좀 변형을 하면 자, 표시되는 모양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면 자, 이걸 화면에 추가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 relative layout 이라고 자, 최상위 레이아웃을 한번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속성들, 지금 쓰지 않는 속성들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우리가 만든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거 찾아서 엔터를 칩니다. 자, 우리가 가로 방향 매치 퍼런트, 자, 세로 방향에 대한 거는 뭐 200dp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id를 줘서 소스 코드에서 찾아서 쓰면 되겠네요. id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id, 그 다음에 커버 플로우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액티비티, 자, XML 레이아웃에 우리가 새로 뷰를 상속해서, 자, 뷰 중에 갤러리가 되겠죠? 그걸 상속해서 만든 새로운 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버 플로우라고 하는 거를 자, 이렇게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변수에 할당할 수가 있겠죠. find view by id r.id. cover flow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커버 플로우 자체는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 뷰처럼 선택 유젯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댑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댑터를 밑에다가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이미지 어댑터라고 하고 extends base 어댑터를 상속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자, generate라고 하고요. 자, implement 메소드 해서 4개의 자, 어댑터 메소드를 추가를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책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또는 여러분이 자, 임의로 한 5개 정도 이미지를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5개를 넣고요. 그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 리소스를 우리가 배열로 또는 어레이 리스트나 배열이나 뭐 상관이 없겠죠. 근데 배열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자, 프라이빗 상관없이 그냥 넣어도 되겠네요. 자, 인티저라고 하는 거에 또는 인트 타입이 되겠죠. 인트 타입의 배열을 정의를 한다. 자, 이미지스라고 해서 또는 아이템즈라고 해서 만들까요? 아이템즈로 해서 상관이 없겠네요. 아이템스는 자, 배열을 만들어 보겠죠. r.drawable. 자, 아이템 1부터 5까지 여러분이 차례대로 그 값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셋, 넷, 5개를 넣고요. 아이템 1, 2, 3, 4, 5까지 자,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데이터가 이제 배열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getCount는 items.length라고 하는 배열이니까요. 배열의 크기를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etItem에서는 자, 그 배열의 객체를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자, add item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죠. 저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getItemID라고 하는 거에서는 포지션 값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etView에서 이제 뷰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 뷰 객체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뷰 객체를 자, 우리가 이미지 뷰로 그냥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뷰, 자, 뷰라고 하고요. 우리 컨버트 뷰 쓰는 거는 일단 코드를 생략을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바꿔보시면 되겠네요. 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한번 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return view라고 해서 뷰 객체를 리턴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view라고 하고 set image resource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items라고 하는 거에 position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그 이미지가 여기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view라고 하는 거에 set scale type을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해봤던 거 이미지 view 자, scale type 이라고 하는 거 점 해보면 거기 상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center inside 뭐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엔티엘리어스 같은 거 설정하는 거 그 책에 보시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뷰에서 get 드러블이라고 해서 드러블 객체를 참조해서 엔티엘리어스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비트맵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뷰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런 형태로 뽑아낼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비트맵 드러블. 자, 이미지가 들어가더니 비트맵 드러블 형태로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드러블.set antialias라고 하면 우리가 부드럽게 그려주는 기능이라고 했죠. antialias가.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 어댑터를 만들었으니까 자, 이미지 어댑터. 자, 어댑터라고 하는 변수를 new 이미지 어댑터로 객체 생성을 하고요. coverflow.set 어댑터라고 하고 이 어댑터 객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에뮬레이터를 실행해 볼게요. 에러는 나지 않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 뭐 실무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소프트웨어 카메라 객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기에 쓰는 거 말고도 이제 소프트웨어 카메라 객체를 이렇게 객체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뭔가 자, X, Y, 가로와 세로 방향이 아니라 앞뒤로 뭔가 좀 거리가 있는 형태로 해서 뭔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회전시킨 그 매트릭스를 이미지 뷰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미지가 돌아가서 자,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설정이 뭐 좀 잘못됐는지 이상하게 돌아가 있네요. 자, 그래도 멋있죠? 자, 뭔가가 좀 다른 정보네요. 그죠? 자, 이미지를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코드 입력을 한 게 책이랑 똑같이 입력을 안 했으니까, 자, 코드 중에 우리가 처리하면서 좀 잘못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미지를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 말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돌아가면서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카메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돌리거나 확대하거나 또는, 그죠? 그 이동을 시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입력을 해서 자, 원래의 커버 플로우가 하는 그 기능대로 보여지는지 여러분이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픽 쪽의 기능 같이 한번 다 봤습니다. 자, 우리 그래픽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픽만 가지고도 이제 책 한 권을 만들 수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워드 같은 아예 편집기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내부적으로는 그걸 다 그래픽으로 그리는 형태로 해서 문서를 디스플레이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뭐 PDF 뷰어 같은 경우에도 PDF 파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그래픽으로 전부 다 그려준 게 문서처럼 전부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다 일일이 그래픽으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이제 뷰 단위로 다 나눠서 뷰 안에서 그래픽으로 그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이 그래픽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픽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사실 이 뷰를 상속해서 어떤 위젯을 상속해서 새로운 뷰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구나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그래픽을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내용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온드러라든가 온터치 이벤트라든가 뭐 이런 메소드들은 여러분이 그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